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타짜, 전우치, 도둑들, 암살까지 내놓는 영화마다 족족 제대로 잭팟을 터뜨린 최동원 감독이 7년 만에 새 영화 외계 플러스 인을 들고 돌아왔죠. 오늘은 김우케가 한 발 먼저 본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야 바라밀! 밥은 먹고 합시다. 시간은 기니까. 일단 스토리 다이제스트부터 호롤롤로 볼게요.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들은 그들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두어왔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가끔은 죄수가 인간의 몸에서 나오곤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탈옥이라고 불렀다. 김태리가 연기하는 이안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외계인이 인간의 몸을 무단 감옥으로 쓴다는 사실. 죄수 번호 78A47. 죄수가 인간의 몸에서 탈옥한 지 268초 경과. 인간은 죽어가고 있다. 죄수가 다른 인간 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 돼. 죄수 위치 파악해.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여 탈옥한 죄수 외계인들을 때려잡는 건 김우빈이 연기하는 가드 위드 로봇 썬더. 다가온다. 조심해.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안 물어봤어. 죄수가 인간 몸으로 복귀한다. 외계인이 인간의 몸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등의 출입도 가능. 가드의 능력으로 죄수를 뽑아내는 것도 쌉 가능이죠. 외계인의 죄수들은 여러 시간대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을 관리하는 것이 가드와 썬더의 일이다. 지금까지 7번의 탈옥이 있었지만 모든 것은 순조롭게 해결되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주입한 죄수를 인간의 뇌가 인식할 때도 있다. 인간은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 어이, 지구에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는 없음. 다음 죄수 후송선은 10년 8개월 후 도착 예정. 뭐 지금까진 괜찮았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문제가 터지느냐? 이 영화는 현대와 고려 시대의 투 트랙이니 고려로 가보시죠. 무릇 도술이라 마른 하늘에 비가 안 내리고. 아까 꽃놀이 나온 사람들도 기분 잡치면 안 되니까 비는 됐고. 류준열이 연기하는 얼치기도사 무륵은 소위 현상금 헌터. 이 세 사람이 맞소. 진짜 사례도 한다니까 나서 볼까. 아니 어느 동네에서 오셨는데 현상금은 내 거라니까. 무륵이 실력 좀 보시죠. 무륵과 우왕좌왕이 하는 일이라곤 요렇게 현상금 사냥을 하던지 아니면 사냥감을 물색하던지 둘 중 하나. 어떤 놈을 잡아볼까. 현상금 높은 놈들이 좀 나왔나? 어이 나쁜 놈들이네. 이번엔 현상금이 높은데요. 천둥을 쏘는 여인이라 면포 50필? 신검, 연포 2,000필? 있어, 내가 이거 어디서 봤는? 그 순간 갑자기 데자뷰? 는 꿈. 근데 이게 묘사가 사실적인 게 이게 누가 봤단 얘긴데. 개똥이. 오호라, 그러면은 개똥이를 봐야겠구나. 간만에 큰 건수가 떴으니 무르기가 옥에 잡아 넣었던 개똥이를 찾아가 사정 청취. 신검이 뭐요? 때는 봐야 하러. 올해 8월 닷새 날 황릉산 강가에서 어부 하나가 이상한 칼을 하나 건졌는데 거기 보석이 박혀 있더란 말이야. 처음에는 보석만 꺼내고 버리려고 대장간을 갔는데 이게 망치로 두드려도 부서지질 않아. 어이쿠. 절름발이 하나가 옆에서 그걸 구경하다가 가슴팍에 맞았는데 지팡이 없이도 일어났더라고. 아하, 필시 이거는 이 세상 물건은 절대 아니로다. 그랬지. 의안이 그런 영험한 물건이 있었다니.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 그 말 좀 들읍시다. 여기 예전에 뭐 황릉 현감인가 했다는 머시갱이가 있다는데 아슈? 그 부채 말인데 혹시 팔 생각 없나? 이건 귀한 거라 파는 물건이 아니오. 사실은 이 범상치 않은 양반이 신검을 가진 황릉 현감이었고 그대가 이게 뭐 하는 건지 안다고. 그럼 알지. 어떤 연유로 하시나? 원래 못 보니까. 신검의 정체를 안다는 묘한 복장의 이 남자는 현상금이 걸린 요괴로다. 개똥이를 쫓는 요괴, 요괴를 쫓는 무르기. 허공답보. 신검 나번에 챙기셨어 그래?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그때 촉수.
이렇게 신검을 놓치고만 무르기는 냇가에 웬 우주선까지 발견해버리고 내가 도사라서 내 눈앞에 나타났나? 아까 엉망진창이 된 병난정엔 기묘한 일이 끊이지 않자 하산해 사건을 추적 중인 삼각산의 두 신선 청운과 흑설이 나타났습니다. 장풍 맛이 아닌데. 척수? 요괴 요괴가 나타났다? 심상치가 않네요. 때마침 일본에서도 우리 찾으니. 혹시 그 소문 기억해요? 밀본에 요괴가 살고 있다는. 그럼 일본에 가봐야 되나? 불렀으면 가줘야죠. 혹시 삼각산의 두 신선? 그렇지. 부부도사? 부부 아니다 이놈아. 그리하여 흑설과 청운 두 신선 놈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만나러 간 건 가면 속에 얼굴을 숨긴 채 산속에서 돌을 닦는 의문의 조직 밀본의 수장인 자장이었고, 아이고 자장법사? 희노애락을 감추는 그 가면 너머에 기품이 넘쳐 흐르십니다. 예예. 그 유명한 삼각산 흑설과 청운을 이리 뵙네요. 부름에 응해주어 고맙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법하죠. 꼼짝 마시오. 부적입니다. 한 장을 사신다면 20장을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네. 신기한 물건을 파는 척하면서 밀본으로 들어온 두 신선은 사실 10년 전부터 출몰한 요괴와 자장의 정체를 파헤치고 있었고, 그러다 묘한 말을 한마디 흘리는데요. 요새 신검이 돌아다닌다. 그걸 가지러 가야지요.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두 분은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요. 북촌 최대감 댁에 있답니다. 그 집 딸내미 헌사가 오늘인데 개똥이란 놈이 신검을 훔쳐다가 거기다 팔았답니다. 밀본이 두 분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구궁. 허허. 그럼 심심치는 않겠네. 요렇게 자장도 신검을 쫓는다. 근데 어째 신검이 뭔지 도통 모르는 무륵과 달리 뭔가 아는 듯한 자장법사. 한편 무륵은 수염 하나 붙이고 신랑으로 위장해 최대감 댁으로 잠입. 신랑 잘생겼다! 신랑 신부는 서로 읍하고 잔을 들어 술을 드시오. 아까 마신 술 때문인지 휘청이며 신검을 찾는데 그때 나타난 건 이안? 모두들 마당을 비우고 물러나시오. 신성 콤비와 자장법사도 최대감 댁에 쳐들어오고, 산아부랭이들이 이게 무슨 행패인가? 너희들의 목숨 위에. 뒷박친 최대감을 피리 소리로 홀려 최대가 신검을 가져온 게. 신검을 개타려는데 이안이 등장. 밀본과의 전투 과정에서 빵야! 저 요망한 년이 천둥을 쏘는구나. 장막을 꺼내요. 이젠 다시 현대로 가보시죠. 죄수 호송선 도착. 인간에게 죄수 주입 준비 완료. 인간들이 모르게 몸에 외계인 죄수를 가두는 나름의 작업 루틴이 있었는데, 죄수 호송선이 보낸 이 광물에서 촉수로 가버렸! 요런 과정을 거쳐 외계인 주입 후 인간들의 기억은 쏙 지워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뭐야? 고려시대에 무르기 쫓던 신검이 현대에 이건 우리 에너지의 근원이야. 저 에너지 칼로 모든 걸 움직이지. 죄수를 깨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이어지는 사실상 이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존재해. 그리고 마침내 일이 터지는데, 긴급 메시지 도착. 위험에 대비하라. 어라? 웬일인지 내가 걱정하는 일 벌어지면 아저씨 불러. 경찰이니까. 봐서요. 아까 병원에 있던 형사 문도석을 외계에서 온 기괴한 로봇이 애절하게 부르고 쫓기기 시작. 우주선 나노입자 갤로퍼에서 내리는 가드. 경찰은 빠져. 그리고 전투. 나 쫓아오는 거야? 응, 쫓아오는 거야. 영화가 웅장해지도록 서울을 덮친 우주선과 공중전, 시가전을 벌이는 가드. 여기까지가 고르고 골라 보여드린, 그럼에도 다분히 생략적인 외계 플러스인 일부의 엑기스 되겠습니다. 다 털면 너무 강스포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영화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 몇 개 털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 여행물인데 다른 시간 여행물과는 살짝 다르죠. 모름지기 시간 여행물이란 시간을 이동하는 것 자체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시간을 이동해서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이 영화는 두 개의 시간대에 신검을 중심으로 각각 따로 문제가 벌어지고 사건이 교차되고 중첩되고 연결되면서 퍼즐이 짜맞춰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들릴 수 있는 단서는 이 안의 총과 밥은 먹고 합시다. 시간은 기니까. 요 시계, 가드에 다른 대로 간다. 아득한 시공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 되겠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읽힙니다. 영화를 보시면 착시를 주려고 한 포인트가 한두 개 정도만 있을 뿐 복잡한 해석 없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보려면 복잡할 수 있지만 고려시대와 현대 두 개의 흐름을 각자 따라가시되 왜 저 시대에 저런 게 있나 싶은 기시감이 드셨다면 그걸 중심으로 뭔가 비밀이 밝혀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 여행물로서의 설정은 라이트하게 가면서 최동훈 감독 특유의 툭툭 던지는 대사 속 유머로 포인트를 주는데 현대에선 진지 과묵 가득 김우빈이 어떻게 1인 다역으로 웃기고 고려 때는 모르게 부채에 숨어있는 아제냥이 우왕과 좌왕부터 부부도사 부부 아니다 이놈아. 처음엔 진지한 먼치킨일 줄 알았던 삼각산의 두 신선이 사실상 개그를 죄다 캐리합니다. 그래서 전 확실히 고려 파트가 좋았네요. 셋째, 이 영화의 세계관 곳곳에서 최동훈 감독이 만들었던 여러 영화들의 잔상이 느껴집니다. 이거 하려고 그 많은 영화들 찍어봄 이런 느낌인데요. 복닥거리는 인물들의 쩍쩍 달라붙는 대사는 타짜. 뭐가 그만 밑장빼기냐?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와이어 스턴트 액션은 전우치로 이미 예습을 했고 이제부터 나도 좀 변해볼까? 버라이어티한 출연진은 도둑들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전문가들입니다. 오만도 보병, 하이양절레. 때려 부수기엔 아쉽기 짝이 없는 미술은 암살급인데요. 최동훈 감독은 5년 전에 이 영화의 이야기를 떠올렸고 진짜 하고 싶은 걸 비로소 완성할 수 있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고려 파트에서 도사들한테 사람들이 뭔가를 의뢰한다든지 도사들이 현상금을 얻기 위해 나쁜 놈들을 잡아 관가로 보낸다든지 오히려 현재도 아닌 고려를 염력과 초능력이 통용되는 시대로 잡았다는 게 좀 신선. 넷째, 또 하나 눈여겨보시면 좋을게요. 바로 액션과 CG 및 특수효과, 우주선, 로봇, 외계인, 도술까지 감독 본인이 좋아하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가드의 액션은 미리 설정한 동선과 앵글로 거의 완성되었다며 자기 뇌를 속이면서 찍었고 사실상 액션 시퀀스가 너무 많아서 장르를 꼽자면요, 액션 영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대에서 외계인과 우주선을 상대로 벌이는 가드와 썬더의 액션과 고려에서 무릎과 자장이 펼치는 액션은 연출 의도와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로봇 격투의 우주선 체이스고 또 한쪽은 기와 초가지봉을 활공하며 무협 염력 배틀이 펼쳐지는 종합적으로 도술이나 소환술의 격투와 총기까지 난무하는 액션이죠. 다섯째, 그렇다면 이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은 일단락시키면서도 어떤 부분은 또 완전히 열어두고 있거든요. 정말 혹시 만약 어쩌면 고려시대의 무르기 현실로 오게 되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우치에서도 현 시대에 펼쳐지는 도술 판타지를 보여줬으니만큼 그런 부분을 기대해볼 수 있을 듯 하고요. 어쨌거나 관객 각자가 느끼는 바는 다르겠지만 최동훈 감독의 신선하고 새로운 시도 플러스 한 작품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미라클 캐스팅에 액션이나 VFX 함량이 높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여름 블록버스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제가 차마 설명드릴 수 없었던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 남겨둔 이 영화의 다양한 면모들은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 지금부터 이놈은 내가 맞도록 하지.